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첫 모터사이클, 그 설레는 선택의 순간을 도와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무엇보다 목적. 이거 멋있다. 첫눈에 반한 바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챙겨야 될 것, 이 바이크로 뭘 하고 싶은가요? 출퇴근, 주말에 경치 좋은 데 달리는 레저용, 아니면 오프로드까지? 이 목적에 따라 추천 모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용도로 쓰기 좋은 네이키드나 듀얼 퍼포즈 계열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뭘 타는지도 은근 중요합니다. 같이 타야 재밌거든요. 두 번째, 입문자 기준 스펙 가이드. 입문자용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배기량은 650cc 이하, 실린더 수는 2기통 이하, 출력은 70마력 이하, 무게는 180kg 이하, 시트 높이 800mm 이하. 물론 개인별 신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의 핵심은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출력 특성입니다. 출력이 민감하거나 갑자기 확 튀면 초보자가 제어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호주 같은 이륜차 선진국은 배기량과 출력에 따라 면허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작은 바이크부터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상위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죠. 이들 나라들이 괜히 이러겠습니까? 모두 장기간 축적된 사고 통계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한 결과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변하려면 돈 드니까 처음부터 리터급 가라. 그런 조언은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리터급 바이크부터 시작한 입문자가 몇 달 안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력이나 운동신경, 도로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자리에서 바이크를 넘어뜨리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경험하게 되죠. 아장아장 걷는 수준에서 시작한 사람이 시속 200km짜리 기계부터 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문자 기준 스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크 추천 예시입니다. 자, 입문자용 추천 모델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스포츠 바이크 계열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가와사키 닌자 400이나 야마하 R3 같은 기종 괜찮아 보입니다. 네이키드 계열 바이크에 눈이 간다. 그렇다면 혼다 CB125R, CB300R 혹은 스즈키 SV650 같은 모델 괜찮아 보입니다. 크루저 계열 혼다 레벨 500, 가와사키 엘리미네이터 같은 계열 괜찮아 보입니다. 듀얼 스포츠 혼다 CRF300L, 혼다 CB500X, 스즈키 V스트롬 250 같은 모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능이 강하거나 정비 난이도가 높은 모델은 처음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은 멋지지만 유지비나 부품 수급, 보험료까지 고려해야 되니까요. 예산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중고 바이크를 구입하는데 약 400에서 600만 원. 물론 돈이 많아서 좀 넘어뜨리고 수리하는데 부담이 없다면 더 비싼 바이크 선택하셔도 되죠. 그리고 안전장비 예산은 100만 원 내외. 물론 스펙에 따라 2배, 3배의 예산을 지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고 일본 브랜드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좋아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문하기에 좋습니다. 매우 낮은 킬로수의 중고 매물이 있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죠. 할부보다는 현금 구매 추천드리고요. 리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꽤 높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은 생존 장치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보험 무조건 잘 챙기셔야 돼요. 특히 20대 초반 보험료가 엄청 비싸죠. 경우에 따라선 바이크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보험만 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신체 피해를 아주 최소한으로만 보장하죠. 즉, 당신 본인의 치료비나 바이크 수리비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빗길에 미끄러져서 내가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혹은 시내에서 추돌 사고로 차량 여러 대가 줄줄이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 책임보험은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종합보험입니다. 바이크는 자차 보험은 거의 가입이 어렵지만 대인 대물 보장 한도가 넓은 종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가 당신을 평생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당신을 위한 사전 방어장치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이크 샀다고 바로 도로에 나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전문 교육기관의 입문자 과정을 들을 수 있다면 꼭 한번 수강해보세요. 기본 조작법이나 브레이킹이나 코너링 요령, 그리고 위기 대처 스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죠. 교육용 바이크로 연습하면 차량 파손 걱정도 없고 정말 빨리 늘죠. 문득 지난 시간 도로에서 야생에서 살아남은 여러 고인물들이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기본 정비는
꼭 익혀둡시다.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지 체인 윤활과 장력 조절 같은 거,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 같은, 이 정도만 알아도 센터 갈 일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도 확 올라갑니다. 참, 입문자라면 화석 바이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리에서 배우는 로망은 현실에서 멘붕이 되기 마련이죠. 항목별로 요약해 짚어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베테랑 라이더를 만나 차 한잔 하면서 조언을 듣는 게 최고죠. 위치 기반 라이더 재능거래소 휠잼 미츠에서 내가 타고 싶은 바이크를 가진 분을 찾아보세요. 소소한 경정비나 펑크, 방전, 연료 소진 등 긴급 상황에서도 주변 라이더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휠잼 미츠는 모바일 앱 마켓과 웹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첫 바이크 선택의 핵심은 당신의 목적과 예산, 신체 조건에 맞는 다루기 쉬운 바이크를 고르는 겁니다. 검증된 중고 모델, 그리고 무리한 고성능 바이크를 피하기, 안전 장비와 보험 잘 챙기기, 기본 정비와 교육은 필수적으로 익히기. 많은 숙련된 라이더들이 말합니다. 첫 바이크에서 라이딩의 모든 기초를 배웠더라고요. 당신은 바이크 라이프의 첫 단추를 꿰면서 어떤 목표점을 갖고 계신가요? 무조건 멋진 바이크보다 당신에게 맞는 바이크를 찾는 것, 그게 진짜 라이딩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멋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